안녕하세요, 빙수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의 정책과 업적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세금 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공개 토론합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게시글이 있었죠. 그런데 이 건설협회에서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답니다. 적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적폐 세력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시행하는 이 정책은 참 쉬운 게 없습니다. 태클 그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김경수 도지사 그 페북에도 가봤는데 김경수 도지사가 시행하는 그 정책들은 태클 그는 세력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를 참 쉽게 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경수 도지사는 어떻게 도정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어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재명 도지사와는 뭐랄까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과 이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다는 게 문제인데, 표준 품셈보다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했을 때 적게는 3.9%,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에서 10%까지 되는 이 금액만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죠. 건설사에서. 그리고 그 이익을 건설공사만 다 차지한 것은 아닐 테고요. 담당 공무원에서 전임 도지사는 남경필이었죠. 도정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남경필까지 적당히 나눠 먹었겠죠. 건설사에서 혼자만 먹으면은 위험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같이 나눠 먹어야 코가 끼는 거 아닙니까? 한 배를 타는 입장이 되는 거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도 솔직히 이거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면 적당히 도지사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해왔거든요. 그게 부당이득을 초반에 조금 해먹을 때 딱 적발해서 잡아내면 건설업계도 포기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겁니다. 이런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중단시켜야지 마땅했는데, 그걸 계속 지속되게 방치했거나 잡아내지 못하니까 이런 적반하장적인 생각을 건설업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니까 펄쩍 뛰는 거죠. 참 개탄스럽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 영화의 명대사도 있는데, 광수대 최철기 그냥반 보충 자료 좀 넘어왔어요? 예. 최철기 반장 관련 자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경찰 쪽에서 이 최철기 내사를 지금 막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사는 왜요? 그것 좀 알아봐줘요. 근데 이 내사에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불쾌해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아이, 불쾌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관계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그래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 경찰들이 불쾌한 일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 받고 이래. 이씨.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부당이득도 마찬가지죠. 부당이득을 계속 취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 내가 이렇게 자신이 한 노력에 비해서 과다한 이득을 취하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문제없이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면 이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본격 가동 앞둔 포천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로 해서 5명이 사상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급파하고 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중이고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발전소가 가동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주 발빠른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아주 즉각적이고 발빠르죠. 환경미화원, 청원 경찰분들 이런 분들은 존중받고 우대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가족분들도 환경미화원이나 뭐 경비원을 하셨고 여동생분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또 다른 가족도 여전히 환경미화원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이재선씨 이재명 도지사님의 형님 되시는 그분 빼고는 그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가진 힘을 믿고 취업 청탁이나 흔히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안 하셨죠. 이재명 도지사님의 형님이신 이재선 씨만 유난히 이재명 도지사가 가진 힘을 마치 자기가 시장이라도 됐냐 그 권력을 남발하려고 하다가 차단당했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와 각을 세운 계기가 됐고요. 자한당 사람들 보면은 그 대체적으로 민생 행보 퍼포먼스 할 때 주로 자기들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 시장을 주로 이렇게 다니고 악수나 뭐 시장 음식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주로 사용하던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하시더라고요. 찬행 이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만 이렇게. 우리 도지사님은 이렇게 그 소방관들 현장 방문해서 수박도 피자도 뭐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중국인 친화도시 사업자에 끌려다닌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이랬다는 얘기죠. 7,500억 들여 중국 친화도시 조성한다던 평택, 현덕지구, 승인조건 불이행, 묵인 등 각종 의혹 속 4년째 제자리, 경기도 특혜 논란에 뒤늦게 사업 취소 검토. 이런 남경필 지사를 20 몇 %나 지지했던 경기도민들. 그래서 지난 남경필 도지사가 지사로 있을 때 뭐 득점 보셨습니까? 그 20 몇 %나 되는 남경필을 찍어주신 분들. 실제적으로 남경필 지사 때문에 이득을 보신 분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은데요. 정치인을 이렇게 표를 주실 때 누가 되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그거를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계기가 바로 공공의료원이었다고 하십니다.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1년간 시민들의 서명을 일일이 받아가며 전국 최초 주민 발의 조례를 준비했는데 의회에서 단 몇 분 만에 부결되는 것을 목격하고 우리가 직접 시립병원을 만들자며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공의료원은 이 지사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이재명을 정치인 이재명으로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7,500억 평택 현덕지구 개발 특혜 논란, 경기도 특별감사, 4,300억 경기도민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돈, 엄정하게 수사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익이나 부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면 힘없는 다수의 손실이 모인 것입니다. 기회는 공평하고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초등생 치과 주치 처음 들어보시나요? 초등생 치과 주치의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학부모와 어린이, 치과 의사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성남시 정책이 이제 경기도로 확대되지만 언젠가 대한민국 전역에 시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에서 먼저 검증이 됐던 거죠. 성남시장 시절 최고 인기를 끈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였다면서 경기도정에서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가성비 높은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림의 날 여기 방문하셨고, DMZ 평화 콘서트 참석하시고, 이 100억 미만 공사, 공공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제한 조례부터 삭제하겠습니다. 이게 반발이, 건설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정부의 100억 미만 공공건설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에는 100억이면 공공건설공사에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래놨을까요? 상위법인 행안부 예규에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 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공건설공사비 거품 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책들 하나하나 보시면은 다 일반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 아닙니까? 진짜 이런 정치인 어디 보신 적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 말고. 뭐 잘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드물죠.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경기도의 과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 하며 일자리 문제. 소방관이 구조활동하다가 돌아가신 모양이네요. 그분에게 명복을 비는 그런 게시글을 올리셨고 3,253억원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 추가 공개, 원가 공개 함으로써 건설비리 원천 봉쇄. 옥상 창고에서 쉬고 있는 청소원과 방호원 근무 여건 개선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사를 청소하시는 청소분들하고 방호원하고 안내원들이 쉬는 공간이 겨울에 덥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가장 더운 옥상 아니면 먼지 나는 창고에서 쉬고 계셨다고 하네요. 다행히 에어컨과 난방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부서처럼 좀 휴게 공간다운 그런 공간에서 쉬게 하시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달아드릴 카네이션을 만들라고 선생님이 시키셨는데 나름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만들긴 했지만 어린아이가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조잡해서 제가 만든 카네이션을 아버지한테 달아드리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내가 만든 걸 달아드리라고 하시길래 어버이날 아버지 일터에 가서 달아드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내가 만든 거 버리고 문방구 파는 아마도 그때 당시 한 송이 5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걸 달아드리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그 조잡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니까 그걸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자랑하시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며칠 동안이나 달고 다니셨습니다. 제 기억엔 한 해 전에 어버이날에 문방구 파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그때는 그냥 그래 고맙다 라고 살짝 웃으시고 마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듯 하네요. 한 번에 큰 선물을 받아도 감동적일 때도 있지만 별거 아닌 작은 마음 씀씀이에 감동받을 때도 있거든요. 표도 안 나는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에게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 감동받을 때가 있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